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도시열반 60강도 이치에 대한 고찰 연속적으로 좀 해볼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불교의 3법인 중에 한 가지인 재행무상이죠. 이 재행무상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이제 이 대자연의 이치, 우주의 질서, 이런 이치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치를 우리가 잘 올바르게 공부를 해서 이 이치에 맞게, 이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렸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대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자, 이 이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입니다.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죠. 자, 이 도시열반 채널은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거나 불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되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불교에 관련된 교리겠죠. 불교의 교리 중에서도 이제 부처님의 붓다의 설법한 내용 중에서 진리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선행돼서 좀 고찰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 고찰할 내용이 바로 뭐냐? 자, 불교에는 삼법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법인, 사법인 이런 말이 있는데, 삼법인은 말 그대로 세 가지의 법을, 진리를 이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인은 말 그대로 네 가지의 법이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삼법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법인은 무상고무화, 그러니까 줄여서 무상고무화라고 합니다. 외우기 쉽거든요. 그래서 무상고무화인데, 무상은 재행무상, 고는 일체계고, 그리고 무아는 제법무아, 이렇게 무상고, 무아 이 세 가지를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법인, 사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한자죠. 단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자고 좀 어려운 말같이 느껴지는데, 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적에 한자를 많이 알고 단어를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단어를 많이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은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한 기반으로 쌓을 수는 있지만, 이 지식이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명이 발달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언어를 우리가 많이 알고 모른다고 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다든지 못 깨닫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불교라는 종교는 이제 예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로 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한자 많이 안 쓰죠. 옛날에는 신문에도 한자로 적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순 우리말로 적고 한자를 대부분 잘 안 적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고 모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학사전 이렇게 검색 엔진에 들어가 보면 한자 검색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면은 그러니까 적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이런 재행무상이다, 삼법인이다,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알고 모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삼법인 중에 재행무상이죠. 댓글에 재행무상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댓글이 있길래 이 재행무상을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풀어드리겠지만, 재행무상을 조금 더 쉽게 좀 이해되도록 제가 이제 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부처님의 설법은 2000 몇백 년 전이죠. 그죠? 벌써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대 사람하고 지금은 의식 수준도 다르고 지금은 엄청나게 빠른 시대고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공부를 하는 것은 옳은 거지만 그때 방식 그대로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러니까 혁신된 어떠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그때 방식을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현 시대는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불교라는 종교에 들어가 있는 이 철학적인 내용들을 전혀 내 삶에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만 어렵고 막상 이해도 잘 안 되지만 막상 내 삶에 적용을 시키려면 전혀 적용을 연결해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상실돼 버리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이치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찾고 연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똑바로 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주위 환경까지 올바르게 살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돼 버린다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냐? 옛날 방식을 가져오되 바꿀 거는 바꿔서 지금 현 시대에 맞게 공부를 하고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재행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재행무상을 이렇게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보면 세상 모든 행위는 늘 변하여 한 가지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속세는 모든 것들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변하고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되면 변하고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변하고 바뀌지 않는 것에 만약에 어떤 에너지를 쏟거나 집착을 하면 고통을 받지 않겠지만 이 세상의 디자인의 이치 자체가 매 순간 변해버리기 때문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하길 바라거든요. 나도 영원하길 바라고 나의 감정도 영원하길 바라고 상대가 나에게 가지는 감정도 영원하길 바라고 내가 지금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이게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변하고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함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환경 안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집착을 일으키면 그에 따른 고통을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교리적으로 풀어보면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자, 이것을 나의 환경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렵죠. 그죠? 재행무상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지 말고 고통을 덜 받읍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 끝인데 이래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눈을 뜨면 뭐 원래 물건들이 있는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집 앞에 있는 저 전봇대도 원래 그대로 있고 뭐 바뀌는 것이 그대로인데 뭐가 이렇게 변한다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아주 단순한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저는 이 재행무상이라는 개념을 저희 환경 안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경험을 통해서 알았을 때 아, 이게 재행무상이구나. 이렇게 연결은 안 됐어요. 왜냐? 저는 그 당시 때는 재행무상이라는 이 말을 몰랐어요. 경에 이런 삼법인이 있고 이 삼법인 안에 재행무상이 있는데 이 재행무상은 이런 거다라는 경을 읽지를 않았어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겪었는데 아, 맨날 변하네. 이 변하고 바뀌니까 내가 여기 집착을 하니까 결국 고통을 받네라는 생각이 도달을 한 거죠. 그죠? 깨달았죠. 그죠? 이 부분을 저는 깨달은 겁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이치를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내가 집착을 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과거처럼 또 집착을 하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되겠네. 아, 나는 이 짓거리를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행무상인지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경을 읽는데 이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을 하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속세를 살아가는 중생은 이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글이 딱 있더라고요. 이 글을 딱 읽을 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맞다. 그래, 맞다. 나도 그랬지.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구나. 아, 붓다는 이렇게 통찰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시구나.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것에 대한 이치를 깨달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총 3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사를 다니죠. 그죠? 저는 유년기 시절 이제 15년 가까이를 이제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뭐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죠. 근 15년 가까이를 살았죠. 그래서 15년의 세월의 기억들을 그 공간에서 이제 형성시킨 거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 15년 살았던 그 공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될 때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예전에 살았던 곳을 가봤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대부분이 주택이었고, 그때는 주택에 사는 게 유행이었어요. 뭐 1층, 2층 이렇게 사는 게 유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골목길이 이렇게 좁게 있고, 그 골목길 조금 가면 뭐 시장이 있고 뭐 이런 정말 옛날 어떤 방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골목길에서 뭐 친구들하고 뭐 이제 고무 따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어인데 뭐 다망구 이런 게임을 했어요. 저희 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밖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어떤 뭐 길거리에서 말 그대로 뭐 어떤 뛰어노는 놀이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간 안에 많은 기억들이 이제 가지고 있죠. 제가 스스로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어렸을 때 놀았던 기억도 있지만 그 집에서 살았던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죠.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하고 했던 시간들이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저는 이제 아버지랑 연이 끊기고, 특히나 어릴 때 유년기 시절에 아버지한테 폭력을 많이 당했어요. 상처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한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어떤 공격심, 분노, 어떤 억울한 이런 감정들을 되게 많이 들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그 동네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동네를 들어가는 큰 길 쪽의 길들이 다 바뀌었어요. 원래는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이 터널이 생기면서 길이 확장이 됐죠. 그리고 개천이 있었어요. 개천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말로 옛날에 어릴 적엔 또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개천 또랑이 이제는 없어요. 요즘에는 개천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골목을 들어가서 제가 살던 이 골목에 있는 집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인 거죠. 자, 제가 이제 차를 내려서 그 골목길을 걸어서 갔어요. 가봤는데 어릴 적에 느꼈던 그 큰 골목길, 그 큰 집들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이 제가 어른이 돼서 가니까 어떠냐, 되게 작아요. 골목길도 되게 좁고 집들도 되게 작아요. 집이 정말 오밀조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크게 느껴졌죠. 높고 크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제가 이제 크니까 골목길도 좁아지는 거고, 이 골목길이 정말 차 한 대 겨우 들어갈 정도였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그 골목길에서 뭐 친구랑 숨바꼭질도 하고 뭐 다방구도 하고 놀았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되게 크고 넓은 어떤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 딱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서 이제 제가 예전에 살았던, 이게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 집을 이렇게 봤어요. 들어갈 수는 없죠. 남이 살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는데, 정말 뭐 한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집은 그대로 형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오래된 집이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재행무상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여기서 15년 살다가 이사를 왔죠. 그죠? 15년 동안 살면서 생겼던 기억들을 고스란히 들고 나라는 인간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친구랑 놀았던 것들, 뭐 어머니와의 기억,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기억들, 그 기억들 안에 좋은 기억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나이가 들고 완전히 변해서 갔어요. 예전에 뛰어놀던 그 어릴 시절을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생각을 해봤는데 환경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공간도 다 변했고 가보니까 골목길도 좁게 느껴지고 주위에 공사를 해가지고 사실 그 옛날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안 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 재개발해가지고 허물어 버리겠죠. 나중 되면 그 공간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았던 그 집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재행무상이다. 변한단 말이죠. 변하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주인은 공사해서 바뀌었지만 제가 살았던 집은 남아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무엇이 안 변했냐, 내가 저기 살았던 나라는 존재가 저기 살았던 기억들만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공간을 살았을 때 뭐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뭐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뭐 어떤 못된 친구, 나쁜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그 경험에 의한 기억들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게 변했고 나도 변했고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제가 뭐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는 구조도 없어요. 덩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는 어렸죠. 그죠? 어렸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반대가 되겠죠.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제가 아버지가 옆에 계신다면 제가 아버지보다 키가 더 크고 덩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어렸던, 그러니까 나약했던, 힘이 없었던 시절에 일어났던 그 추억들, 기억들만 고스란히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들이 변하고 더 변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엔 재개발이 되어서 그 환경마저도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기억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아버지한테 맞았었지. 아버지가 저 집에서 술을 드시고 나를 때렸었지. 내가 그때 상처를 받았었지. 나는 그때 맞으면서 아팠지. 고통스러웠지. 그래서 난 이 기억을 잊지 못해라는 기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도 옆에 계시지 않고 그렇게 나를 두들겨 편 사람도 없고 환경이 다 변했는데 내가 저기 살았던 기억만 들고 있는 거예요. 재행무상이다. 변한다. 시간이 더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고 변할 건데 내가 기억만 들고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는 이제 TV를 트는데 TV를 틀면은 뭐 반은 먹고 노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들 먹고 노는 게 도대체 뭐가 재밌어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건지 뭐 그들이 놀고 먹는 게 도대체 뭐가 재밌는 건지 사실 그런 이유에서 TV를 잘 안 봐요.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 보는데 그래서 TV를 잘 안 틀어요. 특히 TV를 틀면 광고들이 엄청 나오죠. 그죠?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홈쇼핑 광고인데 하루는 이렇게 TV를 틀다가 홈쇼핑 광고가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청바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딱 봤는데 제가 이제 뭐 15년 전에 입었던 청바지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청바지 금액대가 제가 그때 당시에 샀을 때 금액에 한 6분의 1, 7분의 1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현금으로 치면은 근 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가까이 하는 청바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청바지 금액이 뭐 7분의 1, 8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우리 인간은 유행이라는 걸 쫓고 유행이라는 걸 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면 이건 아주 단순한 경제 구조입니다. 경제 구조인데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여기에 브랜드 값을 올려서 제품 값을 뻥튀기를 시키는 겁니다. 원가가 5만 원인데 여기다가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을 더해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유행을 쫓고 유행을 따릅니다. 왜냐? 남들이 다 하는 저 유행을 내가 안 하면 나는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지만 상대방도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 네가 도태된 거고 모질한 거야 라는 생각을 준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은 사회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유행하는, 최신 유행하는 무언가를 가장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앞다퉈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제가 그 당시 때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청바지 저거 무엇이라고 저거 그렇게 사려고 백화점 가서 그 돈을 주가면서까지 그 청바지를 사 입고 이제 클럽을 갔거든요. 클럽을 가가지고 뭐 여자한테 인기 있으려고 뭐 인기 있으려고 샀겠죠. 왜냐 내가 이런 것을 입기 때문에 나도 최신 유행을 잘 따라가고 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제 가사 노래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 나는 유행을 잘 쫓아가.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를 남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을 일으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변하죠, 그죠? 시간이 흘렀어요. 변했어요. 그때는 유행이었는데 지금 유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청바지 아무도 안 입어요. 그때는 돈을 이만큼 주고 산 옷을 지금은 유행이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 주고도 사람들이 안 사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속세의 구조라는 거죠. 변해버립니다. 유행 따라 우리는 쫓아 살아가죠. 저는 X세대거든요. 제가 10대 때 X세대가 뭐 반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뭐 유학파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 당시 때는 그렇게 반항적인 그 이미지가 지금 시대로 해석해서 MZ세대, MZ세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 세대 때 어떤 표현했던, 반항했던 이런 거는 지금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완전 촌스러워요. 지금 시대가 표현하는 방식하고는 저희 때는 완전 지금 시대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는 엄청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했죠. 뭔가 그 세대만이 가진. 자, 그런데 이게 변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어디 가서 X세대를 하면은 이제 꼰대 소리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MZ세대도
지금은 젊지만, 그죠?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나이가 드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행동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하고 사라지고 유행하고 사라지고 이러면서 계속 돌아서 바뀌고 변해버리는데 우리는 여기에 계속 집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행이 오면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오면 저거 해야 되고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둥바둥 해가지고 이거 사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이렇게 이거 사야 되고 저거 사야 되면 어때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때요? 나를 억지로 참아가면서 끌고 가야 돼요. 왜냐? 뭔가 도태되면 뭔가 내가 밀리는 것 같고 뭔가 패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 사회가 내를 또 그렇게 형성시키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쓸데없는 집착을 일으키면서 지나가는 것들, 유행을 쫓으면서 꼭 이것을 안 쫓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각자가 우리끼리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환경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고급 명품 브랜드인데 여자 핸드백이라든지 이제 여성 용품을 많이 파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안에서 이제 핸드백이 있는데 백이 있는데 보통 핸드백은 가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핸드백은 재질이 가죽이 아니라 천으로 만든 핸드백인데 보통 백화점 가면 단가가 뭐 300만 원 이렇다고 이제 뉴스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이제 공장이 뭐 어떤 이유로 이제 발각이 됐는데 원가가 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만 원짜리 원가를 브랜드 값을 더해서 3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7만 원짜리를 이름만 붙여가지고 300만 원에 이제 사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데 사실 그 브랜드는 뭐 말하면 다 아는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많이 하고 다녀요. 제 나이 또래들 이제 여자분들도 많이 하는데 자, 이것도 똑같아요. 그 브랜드를 그 핸드백을 그 7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잘 나가. 나는 이 정도 값어치가 있어. 나는 이 정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요. 어필하기 위해서요.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특별해. 내가 너보다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뒤처지거나 뭔가 잘 나간다는 생각이 들다가 잘 나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치 자체가 영원한 1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1등을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치에 따라서 어떤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뒤쳐져 버리면 어때요? 엄청난 고통을 받겠죠. 1등을 할 때는 내가 제일 잘 나갔는데 1등을 하다가 밀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봐주고 나를 인정 안 해주네. 그럼 나는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1등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재행무상이다. 변하고 바뀌는데 우리는 이것이 영원할 거라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매 순간 유행을 쫓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상대적인 기준을 만들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살아가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날씨가 저녁이라서 조금 부산은 여름이 되어도 저녁이 되면 조금 시원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바다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밤에 이제 며칠 전에 저녁에 조금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이 오른쪽에 이제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원의 경치도 좋고 그래서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이제 가는데 이제 그 공원은 제가 뭐 항상 다니던 길이죠. 예전부터 이제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잘 알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풋풋한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죠. 이제 걸어 다니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참 좋아 보이죠. 그래서 가면서 속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참 좋을 때네. 나도 참 저기서 저럴 때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탁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저도 뭐 십몇 년 전에 그 길을 어떤 누군가 이성이죠, 그죠? 어떤 뭐 그 당시 때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랑 그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있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뭐 주위에 공사하고 뭐 재개발하고 이래가지고 다 바뀌었어요. 저도 그 시기 때 그렇게 그 길을 지나갔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에 살았죠. 그죠? 똑같아요. 이 집에 살다가 이사를 와갖고 여기 살다가 또 이사하고 저 살다가 이렇게 옮겼죠. 그죠? 연인이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 길을 걸어갔어요.
기억만 남아있죠. 그 여자는 지금 제 옆에 없어요. 그 사랑하는 감정은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감정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시기 때를 가만히 떠올려서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그렇게 그 상대를 뭐 그리워했을 거고 뭐 사랑을 했을 거고 그 순간 좋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서 뭐 어떤 식으로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줬겠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죠. 하지만 그런 풋풋한 연인들을 딱 보면 순간적으로 기억이 번뜩하고 일어나죠. 나도 그때 그랬었는데, 아이고, 참 좋겠네. 풋풋하네.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죠. 자, 그런데 이 기억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 때 지나갔던 인연, 그 인연과 일으켰던 감정, 그것들을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냐?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재행무상이죠. 바뀌고 변해버렸죠. 내가 그때 저 길을 걸었다. 내가 이 집에 살았다.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 뭐 사랑을 주고받았다라는 기억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 오치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온이 쌓여서 기억이 되어서 이 기억이 무의식 깊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픈 기억들은 아프게 올라오고 좋은 기억들은 좋은 쪽으로 올라와서 뭐 사람들이 그러죠. 뭐 추억을 먹고 산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나간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합니다. 왜냐? 나이가 들고 하면 그렇게 풋풋한 시절로 다시 못 돌아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들고 변해버려서 이제는 못 돌아가요. 보고 있으면 풋풋하죠, 그죠? 그런데 사람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또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어때요? 집착을 일으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경을 또 일으킵니다. 이것은 인연을 조작하는 겁니다. 왜냐? 나의 욕망으로.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만들고 조작해서 막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또 그 길을 걸어요. 그러면 또 고통받는 환경이 정확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냐? 집착하는 감정을 그 기억이 올라오면서 그 기억에 내가 다시 그 감정을 일으키고 싶다라는 이 감정을 영원히 가지고 싶다라는 집착이 일어나면서 내가 조작을 해서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중생의 욕심이고 탐진치에 의한 욕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고통이 돌아온 이치를 이 속세라는 곳, 이 사바 세계에는 대자연 이치의 법칙이 그렇다라고 붓다가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진리를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제가 이제 이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연속적으로 고찰하겠지만 그래서 연속해서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제법무화가 되는 겁니다. 제법무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바뀌고 변한다라는 거죠. 제가 뭐 20년, 30년 전에 살았던 이때 나라는 모습, 그리고 10년 뒤에 여기 살았던 모습, 그 다음에 10년 뒤에 연인과 걸었던 그 모습이 결국 얘도 다 같은 나죠? 하지만 이 나라는 존재가 동일한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 이 현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도 나고 그때도 나기 때문에 이 동일 인물이 어떤 공간을 살아온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격이 형성됐던 거고 이때는 이런 환경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인격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주체가 이때 달랐고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나라는 인간인데 이때 다르고 이때 다르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뭐냐? 제법무화가 되는 겁니다. 달라진다. 단지 기억만이 이때 살았던 기억, 이때 살았던 기억들만이 오치온으로 나에게 무의식 있게 저장이 되면서 이것들이 쌓여서 나는 이랬었다. 나는 저랬었다. 나는 저랬었지라는 기억을 머금고 있는 거죠. 여기서 확장되어서 전생, 전전생을 들어가면 더 깊게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랬었다. 그래서 나는 소심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약해. 나는 겁이 많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나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환경이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하고 바뀐다.
동일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아빠한테 두들겨 맞았던 아기 때 그 나라는 사람, 그리고 20대, 30대 때 풋풋하게 살았던 그 나라는 사람, 지금 아이를 낳고 아이 아버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나라는 동일 인물이 시차적으로 살아왔지만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아빠의 삶과 연인으로 삶, 뭐 자식으로 삶이 똑같은 나지만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르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합해서 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환경에 따라 재행무상이기에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법 무아는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 무하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붙다가 설법을 이제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재행무상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설명드렸죠. 그죠? 이 대자연의 이치 자체가 항상 변하고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뭐지 기회가 되시면은 뭐 100년 전에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한번 영상들 한번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보시면 뭐 그때는 정말 뭐 이렇게 판자촌에 정말 흙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판자촌에 흙밭이 뭐 어떤 고층 건물들이 올라오면서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똑같은 땅도 지금 보면은 못 알아보죠.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그죠? 단지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만 존재를 했었고, 지나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아서 죽어서 떠난 사람들도 다 지나가 버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행도 계속 변해요. 자, 이게 지금 유행이다. 그래서 남들이 다 이걸 한다. 그런데 나도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나도 이걸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생각을 그렇게 일으킨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유행인데 니는 유행을 못 따라오네 라고 무시를 한다면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유행 쫓아서 살아가는 게 무지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죠. 왜냐? 유행이라는 것은 계속 변해버린다라는 거죠. 지금 한창 유행인 게 시간이 지나면 되게 촌스러운 게 돼버립니다. 저희 때 유행했던 그런 옷이나 어떤 복장 이런 게 그때는 한창 멋있었고 유행이었는데 지금 어떤 화면을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웃긴 게 레트로라고 해서 다시 그 지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서 또 와요. 그런데 돌아서 오는데 이게 저희 세대는 겪은 것들이 돌아서 오는데 지금 새로운 세대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느끼는 거죠. 신선한 거죠. 그럼 이걸 뭐냐? 이걸 윤회한다라고 합니다. 돌고 돈다. 반복한다. 큰 틀에서 변하고 바뀌고 흘러가는데 계속 큰 틀에서는 뺑뺑이 돈다. 돌고 돈다. 그래서 계속 변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유행에 집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가 7만 원짜리 백을 정말 바보처럼 뭐 3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월급을 알뜰하게 모아가 사가지고 나도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한다라는 거죠. 원가 7만 원짜리 뭐 3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나도 잘 나가.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생각인가? 단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구조 안에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뭐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뭔가 기준이 만들어지면 나도 거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못 들어가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자꾸 상대적으로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못 따라오면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이 생각이 갇히거나 올가매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사회적 구조나 인간들이 만드는 틀에 내가 자꾸 얽매여버리면 내가 여기에 따라가야 되고 나는 싫은데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된다는 삶은 남들이 뭐 일하든가 말든가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남들이 유행이면 나도 유행 따라가야 되고 이거 하면 나도 절로 가야 되고 이렇게 무슨 철새나 기러기처럼 여 갔다가 저 갔다가 이렇게 인생 다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올바른 정견, 정사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바른 주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미혹되고 불혹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일어나면서 뭔가 유행을 안 쫓으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불교에 또 진리를 땡겨와서 자등명, 나의 등불을 믿고 가라. 그래서 내가 뭔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남들 따라가지 말고 나의 내면에 집중을 해라. 나의 내면에 집중을 하면 나의 영혼이 그 답을 알고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에너지 기운들이 나를 감싸고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은 좀 모호하겠지만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됐을 때 조금 더 깊게 통찰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나를 지탱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고 꿋꿋하게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때 비록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그 길에는 반드시 나의 선택이 들어간, 나의 자유의지가 들어간, 나의 주체가 들어간 주체적인 삶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체적으로 가지 못하고 남들 따라 저 갔다가 여 갔다가 이래 되면 내 인생 끝나버리고 내 인생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상관없이 저 멀리까지 간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현타가 온다 하죠. 현타 왔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갑자기 멘붕이 확 와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변해버리고 바뀌어버리는 이 환경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덧없다라는 거죠. 저도 엄청나게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유행 따라 살아봤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 저는 스포츠카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차를 좋아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젊고 패기왕성하고 이게 열정이 있으니까 뭐 좀 멋진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런데 이 차들이 사면, 자, 이 차를 샀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좀 비싼 차를 샀어요. 이 차가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꼬물이 됩니다. 꼬물. 그때는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잘 나간다는 차, 저 차를 타면 잘 나가는 거야. 이런 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똥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또 사야 되고, 지나면 또 사야 되고, 지나면 또 사야 돼요. 끝이 안 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청바지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가 똑같아요. 감정도 똑같다라는 거죠. 일으키는 감정이 불필요한 감정이 일으켜봐야 어차피 그 상처받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연인들을 봐서 그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 풋풋한 감정이 좋아서 이 감정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인간의 중생이 가진 무지함만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욕망을 일으키면 그에 따른 과보로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재행무상에 대해서 3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뭐 좀 쉽게 최대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대전의 법칙, 진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안에 포함을 시켜서 뭐 제법무아, 그 다음에 재행무상, 일체계고를 계속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통찰로 고찰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것들을 확 하고 다 이해를 하려는 좀 성급한 생각을 버리시고 좀 천천히 하나하나 이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단어를 쓰고 뭐 지식을 많이 아는 거 하고 내가 나의 삶 안에서 그 재행무상 그 자체를 경험해서 깨닫는 거랑은 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재행무상이라는 단어를 잘 읽고 그 문장을 잘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이 환경 안에서 몸으로 느껴가면서 체험하면서 이 마음으로 와닿아서 깨닫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마음작용은 실전의 경험에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온몸으로 부딪혔을 때 확 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날 책으로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공부를 해봐야 실전을 한번 겪는 것보다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번 겪고 보는 게 100번 읽고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댓글 다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서 이런 근본적인 것을 원리, 그러니까 핵심 코어를 이해해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적용시키지 못하면 헛방이다. 공부 헛방이라는 거죠. 실제는 적용시켜서 내 삶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고 이익이 되고 나아져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공부에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는 영적으로 성장, 진화, 발전을 하고 개선되고 나아지고 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핵심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재행무상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날씨가 정말 이제 많이 무더워지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정말 많은 이제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제 저희 부산 쪽에는 좀 비가 또 좀 많이 안 왔는데 저 위쪽에는 정말 엄청난 비가 이제 뭐 쏟아 부었다 하더라고요. 비 피해 이제 많은 분들 없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어쨌든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열반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다음 영상까지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였습니다.